까요? 왜 수수하게 못 입고 빛나게 꾸밀까? 왜요? 자신감을 위해서. 자신감 충전. 쫙 봐봐. 자신감, 자존감과 자신감이 확 올라가죠.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그 마음의 바탕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치심. 그 치심의 바탕은 허영심, 비교심. 다 똑같이 여러분들 교복 입고 있어봐요. 그러면 누가 교복 가지고 해요? 안 하죠? 근데 나보다 조금 입고 이쁜 사람, 내가 더 이쁘게 입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 높아져요? 그게 허영심이죠, 허영심. 그리고 공부심이 없으면 빛나게 꾸며요.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영산에 2학년 편입을 했었는데 그때 미루다가 머리를 깎았어요, 제가.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 바리깡 제가 뭐라 그러죠? 바리깡. 순화된 말 있지. 이 기계로 이렇게 깎잖아요. 그걸 샀어요. 미용실 그 기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밀었는데 그 밀인 이유가 뭐였냐면 머리 하는데 쓰는 시간이 아까워서 밀었어요. 그래서 세수하면서 바로 가능하죠. 이렇게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래갖고 머리 할 것도 없어. 샴푸가 필요 없어. 그냥 비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뿌리면 1분 안에 끝나죠. 근데 제가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왜냐면 교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머리 깎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도움을 안 된다. 도움 되는 분도 있겠죠. 정말 원만하시고 이렇게 우리 종목사님 같은 경우 깎으시니까 쫙 좋잖아요. 그냥 이렇게 머리 안 깎으신 모습도 좋지만 깎으신 모습도 더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조금 있어야 돼. 근데 그때는 공부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고 아침에 이거 하는데 막 머리 말리고 막 이거 하는 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10분은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안 하고 싶어서 그냥 깎았어요. 한 1년. 근데 1년 깎았더니 또 길러라 뭐 해라 막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길렀어요. 공부심이 없으면 거기다 시간을 다 투자해요. 옷 입고 옷 고르고 사고 또 시간 돈 뭐 다 들이죠 거기에. 그죠? 돈이 있어도 사고 없어도 사고. 그죠? 누가 사면 나도 사고. 제가 정토 얘기를 잠깐. 제가 결혼을 할 때 정토를 보고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옷을 좀 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잘 입고 다닌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참 잘 입고 다니고 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 옷값을 어떻게 할까? 맨날 사실 수도 없는데 어떡할까? 걱정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옷은 많긴 많더라고요. 옷장에 가보면 우리 집에 가보면 옷장이 3칸 있는데 제 건 이만큼 있고 다 정토 옷이야. 근데 자기가 산 건 얼마 없고 조금 좋다 옷이 비싼 옷이다 그러면 친구 엄마가 준 거 또는 좀 근데 많은 것 대부분 것들은 아까 우리 저기 현아께도 얘기했지만 바자회 옷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봤던 옷들이 거기 다 걸려 있어. 근데 잘 골라가지고 입으니까 이렇게 그냥 주순 옷 이렇게 막 싸게 주고 산 옷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센스도 중요하구나 그 생각도 했지만 잘 입는 게 중요하죠. 잘 입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돈을 시간을 막 투자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심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작년에 하나 사줬어요. 특신이 되어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마음을 이 서원으로 정한 사람과 정하지 않은 사람은 옷의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이 서원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듯이 편리하면 되고 활용도가 있으면 돼요. 때로는 멋스럽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의복을 빛나게 꾸미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남하고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오늘 딱 새 옷을 입고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딱 같이 입고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벗고 싶죠? 안 그래요? 똑같은 옷 입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왜? 왜 입고 싶지 않아요? 교복은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우리 교복 안 입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여기 그 바자회 옷 안 사는 사람 중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옷 안 입고 싶어가지고 안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 편히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멋있어야 되고 달라야 되고 비싸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내가 더 돋보여야 돼요. 그런 옷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대접받는 것 같으니까. 나를 더 봐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옷 멋있게 빼고 하면 딱 명동에 딱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쳐다볼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좋은 거야. 제가 옷 멋있게 입고 가도 별로 안 쳐다봐요. 착각이 착각. 자신감, 자존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거 안 봐요, 누가. 그렇다고 추리닝 입고 가면 보겠죠. 야, 참 대단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앞에 사람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옷의 판단 기준이 달라요. 보는 어떤 내가 기준으로 이걸 사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가 다르죠. 그래서 이 의복을 빛나게 꾸미는 사람은 이 습관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옷이 필요해서 매장을 가는 게 아니고 매장에 가보니까 옷이 필요해져요. 가서 사죠. 이것도 필요했었네.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필요해 생겨졌어 이게. 막 사요 이제. 그리고 어떤 옷을 주로 사요? 한 번 입고 못 입을 옷. 또는 놀러 갈 때 입을 옷. 파티 갈 때 입을 옷. 데이트 할 때 입을 옷. 그런 옷만 사요. 그래서 막상 어떻게 돼요? 면접 보러 갈 때 입을 옷이 없어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하다가 물론 좋은 옷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면접은 다시 사잖아요. 대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거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은 막상 없어요. 누가 친구, 아버님 누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기 갈 때도 입을 옷이 없어요. 화려하게 반짝 입고 갈 수 없잖아요. 드레스 다 멋있게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 용도에 맞게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옷을 준비해 놓죠. 상황에 맞는 옷을 준비하죠. 대중사님께서 옷을 그냥 막 하나 갖고 깨끗하게만 무조건 입어라.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용도에 맞게 준비해서 작업복, 노동복, 또는 상복 용도에 맞게 입으셨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복을 하나 걸어놓고 이것을 돌려가면서 입었어요. 대외적으로 누가 나가야 돼요. 근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농사 이거 하다가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조금 큰 옷을 해놨어요. 누구나 입을 수 있게. 조금 크게도 입을 수 있게. 입고 나가셨죠. 그러니까 필요에 맞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맞게. 그렇죠? 상황에 맞게. 그런데 빛나게 꾸미는 사람은 그거 중요하지 않죠. 내가 지금 돋보이는 옷만 막 사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쁜 옷만 사는 거예요. 이쁜 옷만. 대종사님은 딸 결혼시킬 때도 박길선 선지님 결혼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주산 송도성 선지님과 결혼시켰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 둘이 좋지? 결혼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옷 준비가 안 되잖아요. 급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 마음을 아셨거든. 좋아하시는 걸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입는 것 중에 제일 예쁜 옷? 깨끗하게 빨아라.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결혼하셨거든요. 물론 그땐 가난한 시절이라 뭐 예복을 맞추고 이럴 수가 없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깨끗하게 가장 그래도 정갈한 옷으로 빨아입고 결혼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그때그때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보면 통례편에 의제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의제의 법. 의제의 법이라는 내용 중에 보면
의복은 질소 정결을 주로 하라. 소박하고 깨끗하게 입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각자의 지위와 직업과 연령과 생활 정도에 맞추어서 분수에 적당하게 착용하라 그랬습니다. 분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위와 직업과 연령과 생활 정도에 따라서. 아까 우리 현아가 얘기했듯이 제가 교문대 앞에 이렇게 나서고 해야 되고 청년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추리닝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는 거죠? 뭐에 안 맞아요? 지위에도 안 맞고 연령에도 안 맞고 그러죠? 젊을 때는 뭐 흰 티에 청바지 입으면 다 어딘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나이가 들고 지위도 있고 한데 그렇게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그거 입고 만약에 초대했는데 어디 회의장에 초대했는데 그렇게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저런 예의 없는 사람 그러죠? 아, 젊은 패션이네. 아, 역시 젊게 살아. 그렇게 하겠어요? 다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다 그렇게 그에 맞게 입고 왔는데 혼자 나는 젊게 살 거니까 안 되죠? 맞지 않는 거예요. 의제는 의복의 법도예요. 법도. 의제, 법도 제자입니다. 항상 단정을 주로 하고 모자를 바르게 쓰고 옷깃을 정제. 항상 하나도 바르게 돼 있는가 보고 여름철 의복은 과히 야하지 않도록 착용할 것이요. 뭐 요즘에는 자유로운 시대라 그냥 정말 자유롭게 입고 다니죠. 학생법회 전에 있던 교장에서 얘가 상담하자고 왔는데 진짜 정말 내가 입는 팬티 길이보다 더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둘이 마주보고 앉았어요. 뭐 그냥 앉았는데 참 난감하더라 진짜. 예. 교무님 만나러 올 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정말 편하게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법회 올 때도 그렇게 편하게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편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수양하고 하는 공간인데 편한 것도 좋죠. 물론 요즘 시대 편한 거 누가 막으면 다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에 맞게 입어야죠. 교당 올 때 추리닝 입고 오면 안 되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짧은 거 또 막 이렇게 파져가지고 막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 옷을 입고 오면 그거 뭐 어떻게 돼요? 나만 편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사심을 조장해요. 그게. 빛나는 옷 혹은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은 다른 사람의 사심을 조장해요. 그냥 평범하게 깔끔하게 입고 오면 그냥 넘어가는데 독특하게 입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게 뭐지? 다 그 생각이 나.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게 뭐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설레죠. 그죠? 안 설레? 안 설레면 조금 고민해봐요. 20대들. 그 상황에 맞게 입어라. 그리고 노동복과 이 평상복도 구별해서 입으라고 그러셨어요. 일하다가 사람 만나고 이러면 안 되죠. 저도 일하다가도 교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아입고 만나죠. 그리고 경우와 장소에 맞게 착용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의복은 막 멋있고 나를 드러내고 유행 따라서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상에 맞게 입을 수 있게 예의를 갖출 수 있게 원래 기본 목적인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그 용도에 맞게 입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입고 싶어도 주위에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옷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에만 살고 있으면 그 안에서 대충 입으면 정말 작아지죠. 사실 의식 전환이 필요해요. 옷을 보고 차별한다든가. 우리나라 사람들 차별 많이 하죠. 여러분들 백화점 갈 때 그냥 아무 상표도 없는 거 입고 딱 가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뭐가 똥이 붙었다든가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채널 딱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은 살 거다. 물론 그 사람도 어떤 영업 전략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차별한다든가 사람을.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걸로 판단하는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옷 못 입는다고 무시한 적 없는가? 물론 상황에 맞게 착용해야 되겠죠. 값비싼 옷을 입으면 마음에 우리가 착심이 생깁니다. 현아 그 동생이 옷을 예쁜 걸 내가 입으려고 사왔는데 개시도 안 했어 아직. 근데 다음날 언니가 입고 갔네? 어때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바로 싸우죠. 창이 안 싸웠어? 예, 언니, 자매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옷 가지고. 예, 그러죠? 내가 입고 나가려고 딱 했는데 그거 입고 나가버렸어요. 다 준비해놨어. 구두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입고 나가버렸어요. 성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진짜 아끼는 옷이야. 만약에 다른 옷이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정말 아끼는 옷이야. 마음에 착 붙었어. 착심이 딱 거기 생겼어. 그건 뭐예요? 착심은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마음의 구속이죠. 그래서 그런 옷은 값비싼 옷, 너무 좋은 옷 이런 옷은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체 분위기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막 하면 다른 사람도 하고 싶거든요. 조장할 수도 있죠. 저는 영가 죽은 사람 의복도 빛나게 꾸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의 도리를 다 한다고 하는데 그 시신에 입히는 수의 있죠? 수의. 그 삼배옷이나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그것이 비싼 것들은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화장할 거예요. 좀 있다가. 근데 그걸 입혀요. 왜? 자식의 도리를 다 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몸에 똑같이 좋은 걸 입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자녀의 도리로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근데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것이 사실적이 않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교도님 중에도 난 그런 분을 봤어요. 교도님 중에서도 내가 인과를 알고 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부모님을 대하면 어쩔 수 없이 좋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형편되는 대로.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말 정말 확고하게 내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길이 그것이 인과와 확실하게 내가 잡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죠. 관도 말이에요. 관. 그냥 일반 관하면 한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막 무슨 고급 목재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막 해요. 그거 좀 이따 탈 거예요. 그거 하면 잘 타나? 똑같아요. 근데 그걸로 해야 해요. 그 묘자리 가보셨어요? 시골에 가보면 묘를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가? 그 저거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1억이 넘게 든대, 그게. 죽은 사람한테 1억이 넘게 그 집을 마련해, 내가 지금. 참. 내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게, 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렇게 크게 한 대가 있었거든요. 야, 저렇게 해야 되나.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라면 어떻게 하죠? 그 돈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복을 지어드리죠. 장학사업을 하든 어려운 사람을 돕든 혹은 어떤 인재를 키우는데 그것을 희사를 하든 이게 사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앞에 복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 그냥.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것 옷 꾸미고 돈 벌고 이런 데 하지 말고 인과를 진짜 내가 안다면 나의 진급을 투자하고 공도사업에 합력하자. 그게 특신의 사람, 특신의 된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그렇지 않다 해도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 하고 마음을 좀 먹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본문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대산종사 법문 2집에 보면 생사의 도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과 도인들의 살고 죽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사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순전히 사는 데에만 급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 먹는 재미로 살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한 희망으로 살고, 좋은 의복을 입기 위한 재미로 살고, 그것을 희망하며 살고, 그 입기 위한 희망으로 살고, 좋은 집에서 재미로 살고, 좋은 집에 사는 재미로 살고, 그 집에서 살기 위한 희망으로 살고, 죄가 복이 어디서 오는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 그래서 성자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법, 그리고 영원히 진급되는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요원해 보이고 지금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가치를 알고, 이 회상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의 행복길인지 눈치챈 사람이라면 음식이나 옷이나 집이나 어떤 물건에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또 그걸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진급될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진급될 곳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과표 중에서.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갈수록 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나의 삶은 진급되고 행복해질 것이고 갈수록 행복해질 것이고, 그러지 않고 내가 아직도 이쪽에만 재미를 비추고 살고 있다면 그것만 구하느라 급급하고 결국 그 목적도 다 이루지 못하고 끝에 갈 때는 허망하다 할 것이라. 자, 이 내용이 인과도 모르고 이 법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또 그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없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냥 허공에 맺히는 메아리일 뿐이죠.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대조해보고 정말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살펴서,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면 이 공부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복이나 돈 구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이 계문 체크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그쪽으로 유혹이 있다면 체크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고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청년 5단 조용원입니다. 그 사치품을 만들고 파는 사람은 그 사치품을 사게끔 이제 조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과부가? 예. 그 질문과 비슷해요. 술을 만들어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과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슷한 사실 맥락이거든요. 술이 좀 더 정신을 마비시키는, 사치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치품이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을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그 허영심, 이 사심 이런 걸 다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안 사고 그것만 막 가서 가방에 한번 꽂히면 그냥 가방 2천만 원짜리 생각나면 그것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 아무리 이게 생각이 안 나,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가지고 와야 돈이 풀린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가짜도 만들어서 팔고 이러잖아요. 예? 그죠?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대용교가 얘기했듯이 그걸 통해서 내가 공익사업에 다 쓴다, 거기에 활용하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좀 덜 해지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살게 해주기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거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해가 더 많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 보석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다 죄받겠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뭐가 달라요? 그걸 통해서 나오는 은혜가 다르고 업이 달라요. 죄가 다를 뿐이에요. 다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 직업이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배웠죠? 그것은 뭐예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노동. 노동의 가치는 어느 것이나 다 같다는 거죠. 예. 노동이라는 순수한 그것에 바탕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직업의 가치,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어떤 일은 그 일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가는 일이 있고 또 자기도 진급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고 나도 망가뜨리는 일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술. 정신 마비시키는 일이거든요. 마약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예? 정상적인 우리가 의식주 생활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너 잘했다 하고 사모님이 그냥 막 복을 주실까요? 어? 주위에서 막 너 잘 살아라고 막 도와줄까? 아니죠. 인과가 뻔하죠, 그거는.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주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바라고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도움 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나만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건가? 특신이 되는 사람은 그 직업을 선택할 때도 다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신이 된 사람이라면 그 일 아마 선택 안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은혜가 되게 할까로 그 머리를 더 쓰겠죠. 아니 가방 2천만 원짜리 들면 막 올라가요? 막 하늘로 구름 위로 올라가나? 예? 거기에 뭐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화장하는 거나 이거 좀 들어갈 뿐이죠. 핸드폰 들어가고. 예? 거기에 막 거창하게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인과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줘도 다 그에 맞게 취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면 그냥 눈앞에 이익, 쾌락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청년 이단 심현승입니다. 그냥 요즘 그냥 들은 생각인데 투자와 투기는 어차피 똑같이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 그것에 큰 좀 진리적으로 받는 과보의 차이가 있을까요? 투기는 뭐예요? 기가 무슨 기자예요? 투기 하면 막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이죠 벌써. 그렇죠? 투기는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뭐예요? 돈을 투입함으로써 그 회사가 잘 돼서 그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죠. 투기는 뭐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지금 당장 이 주가가 올라서 내가 돈만 받으면 돼 나는. 그래서 잠깐 무슨 그 회사가 발전했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오르면 나는 이익 취하고 빠지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투자에는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중기도 있어요. 뭐 장단기 중 다 나누죠. 그거에 따라서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황 따라서 회사 따라서 단기로 끝낼 것도 있고 장기로 갈 것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바이오 무슨 뭐 한다 회사다 그러면 잠깐 해서 나와요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죠. 투자예요. 근데 요즘 바이오가 뜬다더라 해가지고 지금 주가 오를 것 같아. 하고 바로 사가지고 오르자마자 딱 나는 이익 취하고 빠졌어요. 이게 투기야 투기. 그죠? 뭐가 달라요? 투자는 어떻게 돼요? 나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돈을 투여함으로써 대중이 이익을 볼 수 있죠. 물론 나도 그게 포함되고. 그렇죠. 근데 투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주고 상관없어. 나만 이익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슈만 쫓아다니고 그 사람이 발전을 항상 안 봐요. 그죠? 그때 그 상황 어떻게든 그 순간에만 돈만 찾으면 되는 것이죠. 내 돈만 벌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투기가 판치는 경제 사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자가 많은 사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정부에서도 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기가 사람의 욕심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조절하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인 것이죠.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그쪽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오래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